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3만여 명이 태풍 카눈의 상륙 소식에 영지를 철수하고 대수도권으로의 대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 가동을 지시하고 참가자들의 수송과 또 숙식, 문화체험 등의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5명의 이름이 언론에 추가로 공개돼서 논란인데요. 이 정치권 이슈들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태풍 소식까지 이제 들려오면서 결국 이제 잼버리는 조기 철수를 진행하고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뭐 대통령도 뭐 안전 그리고 체험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상황을요? 예, 날씨가 별로 안 도와주네요. 예, 폭염 예상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더위가 덮쳤고 또 예. 태풍까지 갑자기 오니까 네. 영지를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근데 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서울로 와서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잼버리 대회를 이어간다는 것. 그래서 4만여 명 가까운 이 160여 개국에서 참가한 이 잼버리 대원들이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여기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을요? 일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풍이 또 이 태풍의 경로라고 하나요? 이게 네.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새만금에서 텐트를 치고 있기는 힘들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 근데 다만 이 잼버리 기본 뭐 저도 중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습니다만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준비하라, 비 프리페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야영을 하고 스스로 개척 정신을 발휘하고 협동심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중앙 정부와 이 전라북도에서도 아마 그 342곳인가요? 태풍에 대비해서 네. 기상 악화에 대비해가지고 대피소랄지 이렇게 잼버리 행사를 이어갈 수 있는 거를 전라북도 시군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 이 세계 158개국에 4만 3천 명입니까? 예. 그 세계적인 행사고 우리나라가 수년을 준비했던 건데 이게 지금도 저는 약간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케이팝 장소를 옮겼다가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지금도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권으로 이 많은 대원들이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어제는 홈스테이까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정부가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기본 잼버리 정신과는 좀 멀어진 문화체험 행사 이런 게 변질되는 거 아닌가 싶어 좀 안타깝고요. 전 세계에서도 이 스카우트의 잼버리 정신과는 좀 멀어졌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12일까지가 우리나라에서 행사니까 예. 그때까지는 보다 더 안전하고 좀 의미 있게 치러져가지고 많은 대원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예, 윤 대변인님 뭐 일단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한 6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기대가 됐었는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좀 마이너스이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좀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북도 입장에서도 새만금 이 잼버리를 통해서 도 차원에서도 뭔가 큰 경제 효과를 기대를 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 행사가 거의 뭐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네. 생각했던 그런 경제 효과라는 것은 이제 기대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계산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행사를 기반으로 한 경제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 이미지, 특히나 우리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혹여나 지금 이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보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뭐라도 좀 더 의미 있는 행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이 160개국 가까이 되는 많은 나라에서 참여한 대원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 이분들이 돌아가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에서 친한파가 될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북 넘어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상실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한 게 있었고 또 이렇게 정부, 중앙정부와 함께 일단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유치를 하려고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준비를 해왔고 이런 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을 맡았는데 이 새 정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들도 기대를 크게 했을 거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한국을 보고 배우고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까요? 출발 자체는 준비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들을 정부도 조금 중앙정부도 느꼈기 때문에 올 초에 이제 조직위원장이죠. 공동 예. 조직위원장을 2분에서 3분으로 이렇게 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존에는 여가부 장관만 계시다가 행안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이렇게 5인 체제까지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는 거. 이건 참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산 엑스포도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국제 행사를 계속 유치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지난해 이제 그 8월과 10월에 국정감사 때 우리 민주당인 이원택 의원이 그분이 이제 자꾸 지적했던 거는 그 부안 김제가 지역구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간 거예요. 현장을 가니까 지난해에도 폭우가 내렸잖아요. 가 보니까 이게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폭염도 그렇고 네.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국감 때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공동 조직위원장이었던 여가부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안이하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년 전이었는데 그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라만이라도 제대로 좀 대비책을 세우고 했더라면은 지금의 사태를 막았거나 아니면 네. 최소화시켰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적지 않은 예산을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썼느냐 이런 보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들의 외유 출장에 사용된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뭐 와인 축제라든가 뭐 크루즈 투어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논란이 되니까 자체 예산으로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자체 예산이든 아니든 지금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자체 예산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뭐 예산을 벌어서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국세든 지방세든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인식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꼭 잼버리와 관련된 어떤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 공무원들이 어디 해외를 가게 되면 늘 그 외유라고 하긴 뭐하지만 외국 출장 그 보고서만 봐도 뭘 하고 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보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직접 가서 찍어서 올린 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웹상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사진을 그냥 갖다 붙였다. 네. 그리고 잼버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데를 가서 억지로 잼버리와 연결을 시켰다. 예를 들어 와인 축제 그것하고 잼버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다 갸우뚱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면피성 발언을 한 거죠. 결국은 이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공무원들의 어떤 기관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고 결국은 그 결과가 이러한 잼버리 대회 준비 이 부족으로 인한 국격의 손상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당장은 이 대회를 잘 마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예, 맞습니다. 대회 끝나고 나면 예. 왜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누구를 꼭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점검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잘 마치고 나서 하나씩 좀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산 부분 당연히 우리 윤 대변인 말씀에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게 무슨 자체 예산이라는 게 그것도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을 한 푼도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이상한 곳에 집행된 거는 우리가 이번에 잼버리 문제로 많이 돌아볼 게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 차원이 됐든 뭐 중앙정부, 행정부가 됐든 전문가 집단이 됐든 꼼꼼히 따져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예산 부분이 이제 1,171억 원이 지금 소요됐다고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힘 대표나 여러 개
이제 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예산이 어떻게 쓰이든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 부분 1,171억 원을 이제 문제 삼을 때 이게 아마 이제 말씀들 나오는 것 중에 살펴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이렇게 쓰였다, 6년 동안 쓰였다면서 전임 정부에서 다 쓰인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니까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71억 원 중에 2022년부터 쓰인 거가 87%예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쓰인 돈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가 이걸 따져야지 예. 마치 이게 뭐 전임 정부 5년 동안 다 쓰였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예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여야 대표 휴가에 있었다가 복귀를 하면서 일성을 내놨는데 이 잼버리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냈거든요. 여야 대표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익이 걸려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국면 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하고 있는 행태는 결코 제대로 된 공당의 모습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이번에도 좀 내탓 공방이라고 해야 할지 두 대표 모두가 언제 정권, 무슨 정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당의 대변을 맡고 있으니까 한민수 대변도 마찬가지지만 예. 당 대표님들끼리 이걸 두고 옥신각신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참 얘기하기가 부적절하긴 한데요. 지금 이 상황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일단 계속 강조하지만 이 대회 아직 안 끝났고 네. 대회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과정, 태풍까지 왔기 때문에 네. 비상 플랜을 가동하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 양 대표의 휴가 기간 동안에 이미 정쟁스러운 논박들이 서로 오갔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유치를 확정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제 저희 쪽의 얘기도 있고 예.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새만금으로 결정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한 거 아니냐부터 해서 실행을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정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어떤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인 것인데 네. 지금 이 상황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빨리 잘해야 된다. 준비 잘못했다. 남은 기간 동안 잘해라. 이렇게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관계로 대표님들께서도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은 예. 어디까지나 마무리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쟁의 소재가 사실 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저희들이 복기를 해보면 이제 잼버리 시작하자마자 폭염과 이제 방역 대책, 네. 침수에 대한 대책이 안 돼가지고 막 대원들이 모기에 너무 많이 물리고 텐트를 제대로 칠 수 없다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외신 보도까지 쏟아졌어요. 그때까지만 잘 보시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무슨 정부를 탓하거나 하는 논평이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회를 잘 빨리 만전을 다해달라. 전라북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 지자체장이 또 민주당 소속이도 맞고요. 예. 근데 뜬금없이 그때 나왔던 그 보도나 반응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고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또 우리 윤 대변인 아니지만은 그 국민의힘의 또 대변인께서 민주당을 공박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공식 논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지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게 좀
남 탓이라고 하죠. 전임 정부 탓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 나온 얘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창올림픽 때는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인수위도 없었습니다. 집권한 지 9개월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외신에서 무슨 보도가 나왔습니까? 문제될 게 없는 게 문제돼 할 정도로 극찬이 나왔습니다. 음식이랄지 방역이랄지.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정부가 다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가 유치했고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잘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아까 예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개월 동안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 계신 3명의 장관께서 조직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은 준비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뭐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지금부터 고쳐서 마무리를 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이게 마치 이제 사안이 커지고 외신들로부터도 공격이 오고 비판이 오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니까 전임 정부가 준비를 잘못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 국민들 사이의 정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국회에서든지 좀 따져서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행사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좀 이렇게 너무나 이게 다른 상대방을 예. 공격하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그 말씀하시면 한 말씀 제가 처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잼버리 대회의 특징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유치한 이후에 쭉 민주당 정권 체제에서 준비를 해왔고 더군다나 집행위원장을 전라북도 도지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북 도지사는 쭉 민주당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체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지원 정도 하는 차원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만약에 1년 6개월 지났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그 차이를 저희는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그것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대회를 망쳤다느니 그런 아주 센 발언들도 논평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박이 계속 거세졌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일단은 공식 일정까지는 잘 소화를 해야 하겠고 이후에는 이제 여야가 현안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이제 잘 마친 뒤에 어떤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쓰일 수 있느냐를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이 그렇게 쓰였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체크리스트도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100가지의 체크리스트까지 알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그것을 점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또 어떻게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야 없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고 호되게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내릴 그럴 국회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어떤 거를 좀 확인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행안부, 여가부 관련된 상임위가 날짜도 잡히고 예. 열릴 걸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12일까지 이제 마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번 세계 잼버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핵심은 준비가 부족한 거죠.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올 초인가요? 6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비도 많이 예상이 되고 폭염이 또 특히 올해 더 심하다 이런 예고가 되니까 한 93억 원, 100억 원 가까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긴급하게 중앙정부 쪽에 요청을 했는데 한 2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들이 거의 집행이 안 된 걸로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맞는 건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책임 문제랄지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국회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일단 잘 맞춰야 할 거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현안 질의들도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언론에서 10명의 명단 공개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로 5명 명단에 이름이 나왔어요. 앞서 10명도 그렇고 이번 5명도 그렇고 모두가 사실 무근이다. 만약에 맞다면 뭐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도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대변인으로서 지금 당 차원에서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당대표께서도 대국민 사과도 하셨는데 지금 2021년 저희들 5월인가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그 국민의힘이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는데 우리 민주당 내에서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명구스럽습니다. 특히 윤관석 의원께서 이제 본인은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영장이 발부가 됐고 예.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예. 저는 다만 이제 이 많은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10분이 나오고 또 5명이 나왔으니까 전체가 한 19명 정도 된다는데 거의 다 나온 거죠. 예. 나왔는데 그 의원들께서 이제 보니까 그 지지의원 모임이라는 곳 자체를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있고 그 모임 자체가 있었지만 어떻게 국회에서 있는 데에서 거기서 돈 봉투 3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겠느냐 모두 부인을 하면서 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모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 수사 과정 네. 또는 이제 그 이후에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이제 좀 문제라고 할까요?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이제 그 윤관석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죠. 법원에서 있었던 그 과정 내에서 이 명단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특정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 나왔어요. 10분의 이름이 처음으로.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판사와 검사,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의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판사가 그런 수사 기밀, 피의 사실을 유포했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윤관석 의원이 있겠습니까? 변호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그 바로 이어가지고 한 곳의 언론사를 통해서만 명단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이건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사를 해야 될 검찰이 이건 언론을 통해서 누군가는 흘린 거 아닙니까? 그 검사가 했건 그 위에 상층부의 고위검사가 했건 저는 그런 거는 여야를 떠나서 여당 의원들이 만약 10여 명이 그런 식으로 입증도 안 되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는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이에요. 그건 취재의 영역입니다. 검찰에서 그것을 흘려서 판사에게 영향을 미쳐서 검찰에서 구형한 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야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판사들이 그럼 언론 기사를 보고서 재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것을 흘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쭉 이런 검찰 관련한 이런 사법처리 관련한 보도가 나올 때 늘 지적해 왔던 것이 왜 이름이 지금 나오느냐,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는 여야 없이 항상 그렇게 왔어요. 꼭 이번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명단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검찰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전혀 이거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취재의 영역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또 김기현 대표는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이 대표가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침묵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태도를 보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예, 그 질문은 오늘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네. 이 대표가 이 민주당 쪽에 쏠린 이 돈봉투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반발할 수 있죠. 실명이 거론이 되고 거론된 의원들 입장에서야 정치 생명이 완전히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건 이해는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윤관석 의원이 일단 구속이 됐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 반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덮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에서 그것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협조적인 자세를 가져야 이게 그나마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정황만 갖고 국회의원의 어떤 정치 생명을 끊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 플레이 아니면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은 뭐 출입 기록이라든가 또는 뭐 그 당 CCTV에서 뭐 그 해당 위원장실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거 갖고 지금 정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사실은 자체 진상조사회를 만들고 그 명단들이 사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손을 놓아버렸어요. 예. 놓아버리고 정작 문제가 됐던 두 분은 탈당을 해버렸고요. 우리가 사전에 이걸 진상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 이것도 역시 리더십의 문제죠. 예,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대변인님, 네. 뭐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의 뭐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뭐 저희들 뭐 민주정당이고 의원들이 뭐 이렇게 170분 가까운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돈봉투 의혹 사건이 이제 불거졌을 때 우리 윤영찬 의원님처럼 말씀하셨는데 내부를 보시면 이제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이제 최고위원을 거쳐가지고 내놓은 게 당시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 일각에서 진상조사단 처음 나왔을 때 이거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당시 그때 여당도 그렇고 이거 꼬리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 진상조사단 만들어가지고 무슨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반발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한 끝에 이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한계가 있다 분명하게. 그리고 조사가 지금 당장 보십시오. 윤관석 의원이나 모두가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원 중에는 그분도 말씀하셨고 저도 기억하는 게 그분은 당시 세 분의 후보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세 분의 후보가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득표율도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근데 다른 후보를 지지하시는 의원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이 돈봉투를 줬다?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밝혀져야 되는데 일단 검찰의 신속한 그 수사를 촉구했고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 이제 연구하러 가셨을 때 조기 귀국을 당 지도부가 요청을 해서 바로 조기 귀국을 했고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께서는 탈당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청사에 2번인가요? 3번 직접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면서 협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어제도 잠깐 뭐 기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이 그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하시면 되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언론 통해서 그 계속 명단 나오지 말고 본인들이 수사가 철저히 돼 있으면 지금 뭐 그 윤관석 의원이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소환 조사할 게 있으면 소환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혐의가 확정되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거기에 맞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뭔가 나오기까지는 당장 어떤 입장을 내진 않는 편이라고 일단은 그럼 보시면은 우리 의원들 지금 이름 나온 의원들 중에 뭐 본인이 뭐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까지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 뭐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입장을 다 밝혔어요. 실명으로 본인들이 입장문도 냈고 그 언론에 방송에 나가서까지 자기 입장을 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정도 했으면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검찰에서는 이 19명의 의원들을 뭐 소환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파장이 좀 어디까지 번질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 하기 나름이죠. 민주당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뭔가 당내에서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좀 잦아들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가 한민수 대변인 개인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민주당 입장 오락가락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됐으면 검사가 얘기한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구속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번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같은 것도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이치에 맞죠.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검찰에서 명단을 흘렸다, 이거 이상하다. 이런 얘기로 자꾸 넘어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주도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맞다. 그다음에
수사에 협조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검찰은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단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형사사건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게 또 어떻게 또 번질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재판 뭐 글쎄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발언할 거라고 좀 보세요? 이미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죠. 지난번 공판 때 이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변호인이 필요적으로 필요한 재판이었음에도 변호인 해임 문제로 변호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질문을 못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달 초부터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가 나오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비슷한 류의 진술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직접 진술을 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결판이 날 것으로 보는데 네. 그동안의 보도 내용이 저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 과정에서 부인 되시는 분이 배우자가 법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는 모습까지 있었던 것을 본다면 예. 오늘 진술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주는 그런 재판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또 다시 뭐 입장을 내던가 해야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뭐 정리된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이뤄진 거나 예.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측의 어떤 그 처신이라 보면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보십시오. H 법무법인 이화영 전 지사를 변호했다는 그 법무법인이 올 3월부터 쌍방울의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가 그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모럴 해저드를 넘어서 가지고 아니 상대방 지금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지사는 상반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쪽의 변호인은 변호를 하고 있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한 사람은 쌍방울에 가서 사회이사를 하고 있다. 이것도 부적절하고요. 부인이 낸 입장문이나 탄원서를 보면은 한 10개월 넘는 구속 기간 동안에 검찰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 수사가 거칠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독방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부인의 그 입장문을 통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석방을 조건으로 여러 거래 조건을 검찰이 내걸었다 이런 효율을 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사실이라면 엄중한 일이죠. 그래서 이 역시 밝혀져야 될 거고요.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치 진술을 바꾼 것처럼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본인은 옥중 편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그런 걸 보고한 적도 없고 입장을 바꾼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오늘 재판을 통해서 뭐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예. 네. 기존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진술을 하게 될는지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